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됩니다. 서울의 한 요양원에서 85세 할머니가 손녀에게 털어놓은 60년 전의 비밀, 그리고 그 비밀로 인해 벌어진 기적 같은 실화입니다. 2025년 5월, 김순애 할머니는 죽음을 앞두고 평생 간직해온 첫사랑의 이야기를 손녀 선희에게 고백합니다. 60년 전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을 다시 한 번만이라도 볼 수만 있다면 좋을 텐데. 할머니의 간절한 마음은 선희를 움직였고 결국 기적 같은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복수와 사랑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던 19세 소녀 순애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1965년 4월, 저는 19세였습니다. 전쟁으로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와 동생 셋을 돌보며 살아가던 가난한 소녀였죠. 그날도 시장에서 쌀을 사러 가던 길이었어요. 외상으로라도 받아와야 했거든요. 갑자기 앞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소리였죠. 저는 주저없이 냇가로 뛰어갔습니다. 물속에서 허우적대는 청년이 보였어요. 나이는 저와 비슷해 보였지만 깔끔한 옷차림이 저희와는 달랐죠. 저는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수영을 잘하지는 못했지만 사람이 죽어가는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겨우 그 청년을 끌어올렸어요. 정신을 잃을 뻔한 그가 가장 먼저 한 말은 내 책들이었어요. 어처구니 없었죠.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상황에서 책 걱정을 하다니. 마을 사람들이 몰려들어 소란이 났어요. 아이고, 정호 선생! 순애가 구했네! 하는 소리가 들렸죠. 그제야 알았어요. 그가 바로 마을에서 유일한 대학생 출신 선생님, 이정우였다는 걸. 정우는 제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성함이 김순애요. 그냥 사람 일이니까요. 저는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며 대답했어요. 그의 눈빛이 너무 따뜻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계속 그의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19년을 살면서 남자를 의식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부터 달라졌어요.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살펴보게 되고 헝클어진 머리를 손질하게 되었죠. 며칠 후 정우가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손에는 책 한 권을 들고 있었죠. 감사의 표시라며 건네는 그 책은 제가 태어나서 처음 받아본 선물이었어요. 그를 가르쳐 드리고 싶다는 그의 제안에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저 같은 가난한 집 딸이 선생님과 가까워져도 되는 건지.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진심을 느꼈거든요.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만남.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이 만남이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운명적인 시작이었다는 걸. 매주 일요일 오후가 기다려졌어요. 교회 뒤편 작은 언덕에서 만나 글 공부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처음엔 정말 글자만 배웠어요. 기역, 니은, 디귿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하지만 점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죠. 정우는 서울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넓은 도로, 높은 건물, 많은 사람들. 제게는 꿈 같은 세상이었죠. 언젠가 순애 씨도 서울에 가보세요. 분명 좋아하실 거예요. 라고 말하는 그의 얼굴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제 꿈을 말했어요. 동생들이 다 공부 마치면 저도 서울에 가서 일하고 싶어요. 어머니께 편안한 생활을 해드리고 싶거든요. 정우는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순애 씨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날 비가 내려서 언덕에 갈 수 없었어요. 정우가 우산을 가져와서 함께 처마 밑에서 비를 피했죠. 그때 처음으로 그의 손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순애 씨, 그가 제 이름을 부르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선생님을 말을 끝내지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하지만 정우는 알아차렸나 봐요. 나도 그래요. 순애 씨, 나도 당신을. 그 순간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그 여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알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제게 많은 책을 가져다 줬고, 저는 점점 그를 읽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라면 무엇이든 배울 수 있을 것 같았죠.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순애가 정호 선생과 자주 만난다더라. 분수를 모른다 하는 수군거림들.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의 아버지 박석이가 나타났어요. 집으로 와라, 지금 당장. 이라고 차갑게 말하는 그의 목소리.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경멸의 눈빛을 잊을 수 없어요. 그때 예감했죠. 곧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어머니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평생 감추고 살았던 비밀을 말씀하시겠다면서요. 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어머니 앞에 앉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표정이 너무 심각했어요. 순애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진짜 이유를 말해줄게.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전쟁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야. 전쟁이 끝나고 2년 뒤 박석이 때문에 돌아가셨어. 머리가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가 박석이의 부정을 알게 되었거든. 구호물자를 빼돌리고 전쟁 미망인들의 보조금을 착복한 걸 말이야. 그래서 신고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에 사고가 났어. 의문의 추락사였지. 아무도 증명할 수는 없지만 박석이가 내 아버지를 죽였다고 믿어.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그 박석이 아들이 내게 접근하는 게 우연일 리가 없어. 혹시 내가 뭔가 알게 될까 봐서거나 아니면 장난으로 생각하는 거거나. 어머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절망했어요. 제가 사랑한 사람이 아버지의 원수의 아들이었다니.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정호가 저를 구해준 게 아니라 제가 원수의 아들을 구해준 거였다는 걸.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의 영혼이 저를 시험한 걸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동안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호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버지에 대한 의무감 사이에서 저는 갈갈이 찢어지고 있었거든요. 어떤 선택을 해도 누군가는 배신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결심했어요. 정호를 만나서 모든 걸 말해야겠다고. 그리고 끝을 내야겠다고. 사랑보다는 아버지가 더 중요했거든요. 하지만 그 결심을 실행에 옮기는 건 상상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울 줄은 몰랐어요. 일요일이 되어도 저는 언덕에 가지 않았어요. 며칠 후 정호가 집을 찾아왔지만 저는 방 안에 숨어 있었죠. 일주일이 지나고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호는 계속 찾아왔지만 저는 만날 용기가 없었어요. 마침내 한 달 후 저는 밖으로 나갔어요. 정호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의 얼굴은 야위어 있었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저 때문에 그가 고생하고 있다는 게 너무 미안했어요. 순애 씨,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정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과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해야 할 말은 해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정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는 이미 불안한 예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아들이고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저는 죽는 것 같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잔혹한 말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호는 몇 번이나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제가 몰랐던 일이에요. 정말 몰랐어요. 순애 씨, 저는 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알고 있었어요. 정호는 정말 모르고 있었다는 걸. 알았건 몰랐건 상관없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우리는 끝이에요. 다시는 저를 찾지 마세요. 그 말을 하고 돌아서는 순간 정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뒤돌아볼 수는 없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저는 무너졌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또 울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내 손으로 밀어낸 고통. 그 고통은 죽을 때까지도 잊을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였어요. 그 후 한 달 동안 정호는 매일같이 집 앞에 왔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나가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그 청년이 또 왔다고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어요. 12월의 어느 추운 날, 정우가 마지막으로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문을 두드리지도 않고 그냥 편지 한 통을 문 앞에 놓고 갔더군요.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세상이 다시 한번 무너졌어요. 순애 씨,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당신 아버지께 어떤 일을 했는지, 그리고 그 때문에 당신이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도 알겠어요. 저는 아버지와 절연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도 그만두었어요. 편지는 계속 이어졌어요. 당신 아버지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일에 대해 저는 평생 죄를 지고 살아가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알아주세요. 제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는 걸. 저는 서울로 올라가서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도, 설령 당신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기다릴 거예요. 그것이 당신을 사랑하는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니까요. 편지를 읽으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도 편지를 썼어요. 100번도 더 쓰고 지운 답장이었어요. 정우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떠나보냅니다. 당신 아버지를 미워하지만 당신은 미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제발 저를 찾지 말아주세요. 저도 당신을 찾지 않을 거예요. 우리 둘 다 행복해야 해요. 서로가 아닌 다른 사람과 함께. 그 편지를 어머니께 맡기고 저는 결심했어요. 서울로 떠나야겠다고. 1966년 1월, 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기차역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돌아보면 다시 달려가고 싶을 것 같았거든요. 기차가 떠나는 순간, 저는 첫사랑을 영원히 묻어버린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6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사랑은 제 가슴 속에 살아있어요. 서울에서의 생활은 상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하며 겨우 살아갔죠. 몇 달 후, 동료가 소개해준 박재수 씨를 만났어요.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정우에게 가 있었어요. 재수 씨와 결혼했지만 신혼여행 때도 정우 생각을 했어요. 아이를 낳아 기를 때도, 아이들이 자라 결혼할 때도 늘 가슴 한구석에는 정우가 자리하고 있었어요. 재수 할아버지에게는 정말 미안한 일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세월이 흘러 저는 할머니가 되었고, 작년에 재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는 요양원에 들어왔어요. 죽음이 가까워 오면서 더욱 간절해졌어요. 정호를 한 번 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말이에요. 그래서 손녀 선희에게 모든 걸 털어놨죠. 선희는 정말 대견한 아이예요. 할머니, 꼭 찾아볼게요. 라고 말하더니 며칠 만에 정말 찾아냈어요. 이정호 할아버지는 올해 85세로 서울 은평구에서 혼자 살고 계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정호는 평생 결혼하지 않으셨더군요. 저를 기다리며 60년을 혼자 사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제가 그분의 인생을 망쳐버린 거였어요. 저는 미안한 마음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 그 뒤여 만나는 날 요양원 정원의 휠체어를 타고 나타난 그분을 보는 순간 60년의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졌어요.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그 따뜻한 눈빛이었거든요. 순애,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19세 소녀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정호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계속 사과했어요. 60년 동안 혼자 사셨다는 것 때문에. 하지만 정호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사랑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는 거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일 만났어요. 60년간 못다 한 이야기들을 나누며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정호가 제게 말했어요. 순애야, 이제라도 같이 살자. 남은 시간이라도 함께하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네라고 대답했어요. 6개월 후 우리는 결혼했어요.
85세 신부와 85세 신라, 요양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축하해 주셨어요. 선이가 주례를 받고 우리는 함께 아리랑을 불렀어요. 그날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어요. 지금 저희는 함께 요양원에서 살고 있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정호가 옆에 있어요. 6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죠. 진짜 사랑은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다는 걸 저희가 증명했어요. 이것이 바로 김순애 할머니와 이정호 할아버지의 실화입니다. 60년을 기다린 사랑, 85세에 이루어진 결혼. 믿기 힘들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두 분은 함께 요양원에서 매일을 첫사랑처럼 보내고 계십니다. 순애 할머니는 첫사랑을 포기한 게 아니라 60년 동안 익혀온 거였다고 웃으며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첫사랑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혹시 지금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순애 할머니와 정호 할아버지가 증명했듯이 진정한 사랑에는 시효가 없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순애 할머니가 젊은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해드릴게요. 사랑할 때는 끝까지 사랑하세요. 포기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도 사랑의 한 형태예요. 진짜 사랑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